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시장 점검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좀 시장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 변동성이 컸죠. 네, 시청하시는 분들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화이팅입니다. 여기 노란색 테두리 자료는 뭐냐면요. 오늘 낮 12시 전에 멤버십, 절친, 가족분들께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을 올렸었습니다. 뭐 시장 얘기, 또 오늘 중으로 뭐 기업 소개 영상 하나 올라간다는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요. 이게 회원 전용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좀 멤버십 분들께 제공을 했는데 몇 가지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이렇게 전체 공개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뭘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맞습니다. 기간은 아래 보시면 4월, 3월 말 1439, 코스피구나. 8월까지, 그쵸? 코스피 차트인데 지난 3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의 흐름입니다. 보시면요, 지금 이 개월수가요, 약 한 3월 15일부터 한 8월 13일, 그러니까 3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약 5개월 동안의 기간만 제가 가지고 나온 겁니다. 6월에, 그쵸? 6월에 이처럼 하루 이틀 좀 하락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조정다운 조정도 없었고요.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나면서 약 5개월 동안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랬어요. 한번 지금 돌이켜 보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뭐 주식하신 지 뭐 10년 이상 되신 분, 20년 이상 되신 분, 뭐 한 2, 3개월, 3, 4개월 된 분들 계실 텐데 이때만 하더라도요. 주식하신 지 1, 2개월도 안 된 분들이 수익률이 20%, 30%는 우습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B2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였고요. 사실 지금도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금액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빚을 끌어와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8월까지는 5개월 동안 8월까지는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8월 중순부터 어땠죠, 흐름이? 파란색 테두리 이처럼 변했습니다. 봐볼게요. 8월 중순부터요. 하락했죠. 그리고 완만하게 야금야금 올라오는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또 9월 중순 9월 말에 또 하락이 있었죠. 또 최근에 상승이 있었고요. 또 이번이 또 하락입니다. 벌써 몇 개예요. 그쵸?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8월 중순부터 딱 2달인 셈이에요. 2달 동안 도대체 등락이 5번이 났었습니다. 5번. 이번 하락까지 5번의 파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쉼없이 달려왔는데, 그쵸?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게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쉼없이 갈 것이라고 믿고 싶었던 지수가 2달 동안 5번의 파동이 나왔으니 사실 지금쯤이면 지쳐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엇박자 매매가 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난 2개월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제 올해 2개월 조금 더 남았죠. 뭐 연말 빼고 뭐 그러면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난 2개월 동안 5번의 파동을 지금 겪고 있는데 엇박자 매매가 난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로 인해 잦은 매매를 통해 손실이 커진 분들도 계실 수 있죠. 8월까지 5개월간 지수는 크게 상승했는데 뭐 크게 수익을 못 낸 것 같은 그런 상대적인 위축감에
그런 매매 안 했었는데 갑자기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뭐 어떤 종목 살까 찾다 보니까 뭐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또 8월까지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은 자신감에 차서 수익을 더 많이 내려고 하시다가 이 5번의 파동이 나오다 보니까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신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종목들 많잖아요. 그 종목들도 8월 전후부터는 어떤 종목은 이미 8월 전에 고점 찍고 쉬고 있고요. 아직도요. 어떤 종목은 8월 말에 고점 찍고 지금 2개월째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종목들도 8월 전후부터는 쉬어가고 있으니까 나 이제 대형주로 안전하게 갈아타야 되겠다. 갈아탔지만 고점에 물린 분들도 계실 거죠. 더욱이 9월 중순 이때죠. 더욱이 9월 중순 이때 코스피가 2450 수준, 코스닥이 900포인트 수준에서 지수가 반등 없이 하락할 때 신용융자 금액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도가 나가야 됐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이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걱정하랴. 이제 올해도 거의 끝자락인데 지난 2개월간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분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지난 2개월을 돌이켜보면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격상되면서 외출도 감소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여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이번 주 자료입니다. 사실 어제 나온 자료고요. 오늘 10분 아침 시황에서 끝자락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자료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실적 기대감, 추정치가 높아지는 것은요. 좋은 일이에요. 내년 국내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완전 최신 자료예요. 지수가 하락할 때 하반 경직성을 기대하게 해주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구나. 21년도 코스피 영업이익 추이 흐름이에요. 내년 9월 말에 지수가 코스피가 2300이 깨지니까 뭐 2100이 깨질 수 있다, 뭐 2000까지 봐야 한다 등 얘기도 있었지만 진짜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형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지금 실적 전망치로 봤을 때는요. 시장의 전망을 두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 자금이 수익률을 쫓아서 위안화 채권에 몰리면서 위안화 강세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로 인해 원화 가치도 절상되었다가 잠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기조적으로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크게 보면 이번 주 지수의 조정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염두를 해야겠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만 해도 대형 기술주의 변동성이 4%, 5%를 넘어가요. 오늘만 그랬던 것도 아니지만요. 이 자료는 뭐냐면요. 여기 날짜도 나와 있죠. 9월 17일, 9월 17일. 지수가 반등하니까 왼쪽 노란색 테두리는 코스피, 핑크색은 코스닥이에요. 신용융자 추이예요. 물론 결제일 기준이니까 이틀을 빼야 돼요. 신용융자,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피에서 646억이 증가한 거는 9월 17일 증가한 게 아니에요. 9월 15일이에요. 결제일 기준이니까. anyway. 지금 왜 신용융자 추이를 보여드리냐면 9월 중순경 이때가 어땠죠? 9월 중순경이 지수가 꺾이기 전에 코스피가 2450이었죠. 코스닥이 900 전후에 있었어요. 이때 신용융자 코스피랑 코스닥 이거 합쳐봐요. 합쳐보시면
거의 18조 원에 육박합니다. 신용융자 금액만. 그리고 지수가 꺾이면서 18조 원에 육박했던 신용융자 금액이 얼마까지 줄어들죠? 16조 한 2천억 수준까지 16조 초반까지 줄어듭니다. 거래일수로 한 10일밖에 안 돼요. 그 짧은 시간 안에 1조 5천억, 1조 6천억 수준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지수가 상승하다 보니 보세요. 오늘 10월 15일이죠. 어제까지 나오죠. 신용잔고 금액이 최근에 또 파란색 테두리가 코스피고 연두색 테두리가 코스닥이에요. 신용융자 추이 어때요? 매일같이 또 증가했습니다. 지수 상승하니까. 그래서 신용잔고 금액이 어때요? 이 두 개를 합치면 17조 원 수준. 17조 원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더 볼 수 있으면 결제일 기준이니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신용융자가 줄어드는 게 또 여기 나오겠죠. 그쵸?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 않아도 지난 8월부터와 같은 지금 몇 번의 파동이 진행 중이라고요? 8월 중순부터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5번의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등락 수준 정도라고 해도 시장에 급락이 나오지 않아도 신용을 활용하는 타이밍이 엇박자가 나시면요. 그동안 진짜 한 2, 3개월, 3, 4개월 동안 잘 챙겨온 수익이 헛되이 날아갈 수 있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다행히 이처럼 이게 뭐죠? 재택근무자 비율이에요. 이거 오늘 자료예요. 따끈따끈한 자료만 보여드립니다. 미국에서는 다행히 재택근무자 비율이 이처럼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행인 거죠. 출근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게 이연 수요든 어떤 수요이든 간에 수요는 많지만 수요는 많을 수 있어도 그것을 받쳐주는 속도는 좀 완만할 수 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보시는 지금 재택근무자 비율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 하락 기울기가 급하다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백신이 빨리 좋은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점이 좀 아쉬운 거죠. 사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지난 2개월 동안 좀 엇박자 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상황이 힘들 순 있었겠지만 그런 분들 많다고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셔야 되고요. 어느 때보다 본인한테 맞는 원칙 있는 매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 전체 알림 받기를 해놓으시면 빠르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공기가 찹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